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3-1. 자, 수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름다운 흉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거 말 자체가 어떻습니까? 말이 좀 안 되죠. 아름답다라는 건 플러스고요. 흉터는 어때요? 밉잖아요.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이거 무슨 표현 방법이죠? 제목에서? 역설법이에요. 역설법. 제목이 역설법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흉터라는 것은 사실 뭐예요? 어때요? 상처죠. 좋지 않은 일에 대한 기억이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좋지 않은 기억과 상처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더 단단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흉터가 된다는 겁니다. 제목의 의미를 파악하고요. 길지 않은 글이기 때문에 자, 짧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재 174쪽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가문단 시작합니다. 나의 두 손등과 손가락들에는 세 종류의 흉터가 선명하게 남아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여기서 나는 누구라고 했죠? 글쓴이 이청준. 1학년 때 첫 소풍을 가기 전날 오후 마음이 들뜨다 못해 토방 아래 엎드려 있는 누렁이 놈의 목을 졸라대다 졸지에 숨이 막힌 녀석이 내 왼손을 덥석 물어뜯어 생긴 세 개의 개 이빨 자국 세트가 하나. 흉터 1 뭐라고요? 세 개의 개 이빨 자국 세트. 흉터 1번. 흉터가 지금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흉터라고 그랬어요. 그죠? 흉터 1번. 두 번째는 뭐예요? 역시 초등학교 5학년 때쯤 남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갔다가 조급한 도둑 톱질 끝에 내 쪽으로 쓰러져 오는 나무 둥치를 피하려다 마른 가지 끝에 손등을 찍혀 생긴 기다란 상처 자국이 그 둘. 기다란 상처 자국. 흉터 2번. 고등학교 다닐 때 방학이 되면 고향집으로 내려가 논밭거지와 푸나무를 하러 다니며 낫지를 실수할 때마다 왼손 검지와 장지 손가락 겉쪽에 하나씩 더해진 낫상처 자국이 나중엔 이리저리 뒤얽혀 풀려 흐트러진 실타래의 형국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 세 번째 흉터의 꼴이다. 흐트러진 실타래의 형국. 이게 몇 번째? 흉터 세 번째. 자, 처음 보면 소주제는 어린 시절에 생긴 세 종류의 흉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흉터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얘기 해보겠다 이 소리예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해보겠다. 그런데 나는 시골에서 광주로 중학교 진학을 나오면서부터 한동안 그 흉터들이 큰 부끄러움거리가 되고 있었다. 흉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어떻다? 부끄러움. 흉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1번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도시 아이들의 희고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에 비해 일로 거칠어지고 흉터까지 낭자한 그 남루하고 못생긴 내 손. 자, 보세요. 도예지 아이들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손. 근데 나는 일로 거칠어진 흉터까지 그 낭자한 못생긴 내 손. 이게 어때요? 대조. 차이점.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내 손은 흉터가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 세월이 흘러 직장일을 다니는 청년기가 되었을 때 그 흉터들과 볼품없는 손꼬리 거꾸로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과 은근한 자랑거리로 변해갔다. 이제 뭐로 바뀌었어요? 부끄러움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아름답고 떳떳한 사랑의 은근한 자랑거리. 부끄러움에서 뭐로? 자랑거리로. 흉터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 몇 번? 2번. 아무개 씨도 무척 어려운 시절을 힘차게 살아냈구먼. 나는 그 흉터들이 어떻게 생긴 것인 줄을 알지. 직장을 한 나이 든 선배님이 어떤 자리에서 내 손등의 흉터를 보고 그 소중스러운 마음속 비밀을 건네주듯 자신의 손을 내게 가만히 내밀어 보였을 때, 그리고 그 손등에 나보다도 더 많은 상처 자국들이 수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부터다. 자, 그러니까 요게 뭡니까? 흉터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죠.
결국 흉터라는 건 뭡니까? 상처와 아픔을 극복했다라는 증거죠. 흉터의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도 나옵니다. 그렇다. 그 흉터 많은 내 손꼴은 내 어려웠던 어린 시절의 모습이요.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한 기록일 수 있었다. 흉터의 의미 나오죠. 흉터. 그 흉터는 어려웠던 시절의 모습이며 동시에 그것을 힘들게 참고 이겨낸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내 삶의 기록이다. 흉터의 의미예요. 흉터의 의미. 내 자랑스러운 삶의 기록이며 어린 시절의 모습이다라는 거지. 흉터의 비유적인 표현, 어린 시절의 모습, 내 삶의 한 기록이다. 그 나이든 선배님 경우처럼 우리 누구나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게든 삶의 쓰라린 상처들을 겪어가며 그 흉터를 지니고 살아가게 마련이요. 어떤 뜻에선 그 상처의 흔적이야말로 우리 삶의 매우 단단한 마디요. 숨은 값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 삶의 매우 단단한 마디, 숨은 값이다. 흉터의 뭡니까?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숨은 값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그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뭡니까? 흉터가 되겠죠. 흉터는 오직 나만의 자랑이나 내세움거리로 삼을 수는 없으리라. 그것은 오히려 우리 누구나가 자신의 삶을 늘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참 삶의 뜻과 값이 무엇인가를 새롭게 비춰보는 거울로 삼음이 더 뜻있는 일일 것이다. 거울도 마찬가지로 뭡니까? 흉터를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흉터의 비유적 표현. 뭐예요? 거울이라는 건 자아 성찰의 도구죠. 흉터를 통해서 내 삶을 뭐 하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반성해보는 거다, 이 소리죠. 소주제의 흉터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발견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175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속에서도 때로 아쉽게 여겨지는 이런 요즘 사람들 가운데 작은 상처나 흉터 하나 지니지 않으려 하면 물론 남의 아픈 상처 또한 거기 숨은 뜻이나 값을 한 대목도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이 흔해 빠진 현상이다. 자, 지금 아쉽다라는 거죠. 뭐가 아쉽다라는 거예요? 상처에 숨어있는 뜻이나 값을 한 대목도 읽어주지 못하는 이들. 상처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이들이다. 아무쪼록 자기 흉터엔 겸손한 긍지를, 남의 흉터엔 위로와 경의를, 그리고 흉터 많은 우리 삶엔 사랑의 참가를 함께 할 수 있기를. 이게 뭡니까? 글쓴이의 당부가 되겠죠. 글쓴이의 당부. 현실의 아쉬움. 왜요? 남의 상처를 알아줄 줄 모르고 자기 상처 없이 살아나가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나? 흉터 있는 삶에 대한 겸손한 긍지를 갖고 남의 흉터에 위로와 경의를 주며 흉터 많은 우리 삶에 사랑의 참가, 긍정적으로 뭐해라? 살아라 이거지. 긍정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단 한눈에 보기를 통해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죠. 자, 특징 보시죠. 흉터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진술하고 담담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다. 아주 객관적으로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흉터를 비유하는 말을 통해 흉터의 가치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릇된 세태를 비판하고 긍정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작가의 인상관이 잘 드러나 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생긴 세 종류의 흉터를 소개하면서 처음엔 어땠다? 부끄럽게 생각했던 흉터를 이제는 어떻게 생각한다? 자랑거리로 여기게 된 계기 및 흉터의 참된 의미와 가치. 끝부분에선 현실에 대한 아쉬움과 앞으로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흉터의 의미 이거 좀 잘 기억해둬야 되겠죠? 시험이 잘 나오는 겁니다. 흉터의 의미 어린 시절의 모습 그리고 삶의 한 기록이다. 그리고 단단한 마디이며 숨은 값이며 거울이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흉터에 대한 인식 변화. 중학교 시절은 도시 아이들과 비교가 돼서 창피하고 그랬지만 부끄러웠지만 직장한 나이 든 선배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청년 이후에는 자랑스럽게 흉터를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이제 아름다운 흉터의 의미, 흉터가 뭐를 주기 때문에 나의 삶 어려움을 극복하고 내가 살아왔다라는 긍지가 되고 다른 사람들의 위로와 그리고 격려를 해줄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흉터가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알았죠? 우리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고요. 오마이노트 소단 안내해보기 하시고 관련 문제 풀어보시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오늘 수업하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요 야망을 가져라.